척추 질환 비용 정말 많이 듭니다. 허리 질병 생기면 몇 억 들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미국 육군에서도 2020년부터 잇몸 일으키기는 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러닝머신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운동기구죠. 근데 의외로 허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번, 치과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엽 원장입니다. 국내에서는 신경외과 의사로 처음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지금까지 대략 30만 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만나왔습니다. 척추 질환 비용 정말 많이 듭니다. SNS에 척추 수술 1,700만 원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던 것 같아요. 허리 질병 생기면 몇 억 들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생활이 안 돼요.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회 비용도 증가하며 사회 갈등도 생기고 생활습관 의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건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습관 의학을 공부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저는 척추를 33층의 타워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까지 33개의 척추는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들의 몸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척추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에도 층과 층을 잇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방과 방을 연결하는 복도와 각종 공조 시스템이 있듯이 우리 몸에는 여러 중요한 오장육부 와 사지로 연결되는 중요한 혈관들, 신경들이 척추 구조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척추는 단순히 기둥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고속도로망,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나쁜 공통적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에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앉아있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상태를 의자병, 영어로 sitting disease라는 중독 상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의 제임스 레빈 박사도 연구를 통해서 오래 앉아있는 것도 새로운 흡연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단순히 척추 건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해지면서 당뇨, 심혈관, 고혈압, 비만 등의 다양한 생활습관병에 쉽게 노출이 되죠. 신경외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앉아있을 때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은 서 있을 때보다 20 내지 30%가량 높습니다. 여기에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의자에 가부좌를 트는 등의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2배에서 3배 정도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척추의 변형과 디스크 퇴행 문제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심각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의사생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척추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대부분 노인층이었어요. 노인성 척추질환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척추질환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판에이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외관적으로 몇 가지 좋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어깨와 등이 굽어 있는 경우예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이 습관화되죠. 따라서 상부 등의 근육이 약해지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죠. 둘째는 한쪽 어깨가 다른 쪽 어깨보다 기울어져서 낮은 경우가 있어요. 척추 측만증이나 골반 불균형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평소에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는 습관이 되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불균형은 척추 근처에 이제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아주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엉덩이 처짐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네 번째는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이제 틀어져 보이는 경우죠. 이는 이제 골반과 고관절의 불균형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잘못 발달이 되고 고착이 되는 현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아랫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즉 똥배가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감각이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죠. 피부가 저릿저릿한다든지 감각이 둔해져서 마치 내 살이 같지 않고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너무 이상한,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젓가락질을 못한다든지 이를 잘 닦기가 힘들다든지 놓친다든지 하는 경우도 흔해집니다. 또한 척추 문제로 인한 수면의 질이 문제가 되는데요. 척추가 불안정해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혈액순환과 체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체 회복이 느려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신경 손상 부위에 따라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호흡도 불편해지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 윗몸 일으키기를 정말 막 60개, 100개 해야지 뭐 점수 주고 뭐 이럴 시절이 있었죠. 한창 이제 복근을 키우는 것이 유행했을 때 좀 무리하게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윗몸 일으키기는 잘 권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육군에서도 2020년부터 새로운 체력 테스트, 컴뱃 피트니스 테스트라고 기준이 생겼어요. 그 ACFT 기준에서 보면 윗몸 일으키기를 제외하고 플랭크를 포함시킨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는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와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보다는 잘못했을 때 위험성이 큰 운동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러닝머신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에서 주로 하는 유익한 운동기구죠. 근데 의외로 허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척추 관절이나 다른 관절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트레드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기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운동 패턴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유의 능력의 운동 패턴이 있는데 트레드밀에 갖다 맞추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좀 빠르게 걷거나 또는 빠르게 달리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자세가 뒤틀어지면서 발목, 무릎, 척추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레드밀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1번, 트레드밀의 경사도를 3에서 5% 정도 인클라인이라 그러는데요. 경사를 좀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나으세요. 평지보다 관절과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동력 트레드밀이라고 아세요? 내가 동력을 해야지 트레드밀 바닥에 오는 거죠. 사용자가 직접 벨트를 움직일 때 자연스러운 그 보행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동력 트레드밀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코어 근육은 단일한 근육 명칭이 아니에요. 척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쉽게 기본적인 그 바닥 근육에 좀 강조를 하거든요. 척추 밑에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코어 중에 하나가 바로 회음부 바닥 근육이에요. 케겔 운동을 약간 변형해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쉽진 않습니다. 일단은 훈련을 하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골반 기저근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항문이나 엉덩이 근육, 이제 둔근이라고 그러죠. 엉덩이 근육을 조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골반 기저근을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변을 보다가 좀 멈춘다고 생각했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밑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의식하면서 앉아서 저도 해볼게요. 우선 가슴을 열고 배는 집어넣고 바른 자세로 앉아주죠. 너무 위축될 필요 없고요. 배꼽을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좀 긴장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3 내지 5초간 골반 기저근에 항문과 회음부 가까이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을 힘을 주는 건데 편하게 항문 조이셔도 돼요. 3 내지 5초간 힘을 주고 3 내지 5초간은 이완을 시킵니다. 10번을 한 세트로 하고 하루에 10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10 곱하기 10이죠. 저는 생활습관의학 전문의가 된 지 지금 이제 한 5년, 6년째 되는데 계속 이거를 전도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이지만 여러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데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척추 자체의 어떤 주변 근육이 지지력 자체가 높아지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 즉 중립 포지션이 되면서 통증이나 긴장이 완화되면서 불편함이 없어지고 또 증상이 없는 분들도 척추 질환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케겔 운동도 10초 이상 막 하게 되면 힘이 너무 들어가고 오히려 좀 긴장이 더 되고 혈액순환도 방해가 되고 혈압도 오고 어지럽고 두통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가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좀 너무 과도하게 운동할 경우에는 오히려 골반 부분에도 불편함이 생기고 배뇨 문제 생기고 통증 오히려 더 생겨요.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시간과 횟수를 잘 지키면서 적절하게 수행하시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요. 척추는 목부터 등, 허리, 골반까지 다 있죠. 그런데 척추 질환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요추인 허리와 경추인 목입니다. 허리나 목은 지지 구조물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머리나 어떤 이 전체 트렁크, 상체를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는 척추 질환이 잘 생기는 부분이죠. 일단은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다리를 꼬는 자세예요. 그죠? 척추가 비틀어지고 척추의 안정성이 깨진 상태로 더 큰 하중을 받게 되죠. 척추의 노화를 앞당기는 바로 그 지름길이 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다음으로 정말 안 좋은 자세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하는 자세예요. 사람의 머리는 한 5kg 정도 되거든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하중이 급격히 증가해서 최대 5에서 6배, 즉 30kg까지도 하중이
상승하게 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잠자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 되겠죠.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중에서는 엎드려 낮잠이나 쪽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세 역시 허리와 목에 매우 안 좋습니다. 또 이제 좌식 생활, 턱을 괴거나 팔짱을 낀다든지 짝다리로 서 있는 경우 전 나쁜 자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는 한쪽 허리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허리를 순간적으로 확 비틀기 때문에 벌레 짜듯이 꼬이게 되죠. 그래서 척추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반대쪽 허리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보완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꼭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사실 뭐 허리 균형을 위해서 보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불균형이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아프시면 당연히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 1, 2주 정도는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해당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1번,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나빠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이나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저림이 있을 때예요. 단순하게 목이나 허리 등이 아픈 경우는 뭐 조금 지켜볼 수 있는데 팔, 다리 쪽으로 막 퍼져나가는 통증, 이런 경우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병 때문에 주변 신경이 눌리는, 압박되는, 자극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팔이나 다리에 통증은 없는데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우예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확 근육이 빠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만성적으로, 아급성적으로 신경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척추 질환이 아닌지 상담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통증이 2주 안 됐음에도 너무 심한 경우,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인이 직장을 못 가는 정도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스스로 자신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죠. 뭐 전신 거울을 본다든지 뭐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만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내 자세를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해보면 좋은데 확인하시면 굉장히 충격받으실 겁니다.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을 보는 습관이에요.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하늘 좀 보세요 요즘에. 그러면 하늘 잘 안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하늘을 좀 보세요. 구름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하늘을 안 본 지 정말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척추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세고, 이 자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어떤 시선 처리,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약간 비판을 받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아니 뭐 자세랑 인생까지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몸의 자세, 다른 하나, 두 번째 는 바로 마음의 자세, 애티튜드입니다. 우선 그 몸의 자세가 좋지 않으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경직도 되고 혈관이 압박되고 결국 혈행이 좋지 않아서 혈액순환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나 척추 통증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저하가 되고 피로해요. 그래서 피로가 쉽게 쌓이고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세가 좋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세를 교정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도 자녀의 집중력과 능률 저하를 단순히 정신력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돼요. 자세가 어떤지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아이들 집중 못합니다. 운동 많이 잘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 잘합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한 여성 정치인인 영국의 마거렛 대처 전 수상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이 되고 여러분의 그 말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결국 운명이 된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